(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9분 40분 10시 40분 말하는 순간 너무 다시 파이팅. 아 이게 소리가 안 나지? 나요? 옆에서 해줘라요. 그래. 우리가 2021년도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39분 증권방송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테이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IT신. 아이템 연반인 이영수 대표 오늘도 같이 하고, 시장은 뭐 늘 똑같죠. 늘 똑같아. 지난주 뭐 얘기했다고? 안 빠진다 그랬다고? 안 빠지잖아. 돈과 바이러스의 대결. 바이러스가 넘버 변이가 뭐 계속 나와도 돈으로 막을 수 있어. 얼마 주면 돼? 그거 했잖아. 그지? 근데 그게 돈이 뭐 진짜 주구장창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부채 한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에 증액하겠지 당연히. 증액을 하고 뭐 다른 쪽에 손을 만지고 뭐 이런 잘 알아서 합니다. 연준이.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뭐 그들의 노련함으로. 그러니까 재료를 또 뭐 만들겠지.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완전히 종식이 되고 해야 시장의 금리 얘기가 또 등장하고 하지. 지금은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니까. 의외로. 견이가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하여튼 난 백신 예약을 했다. 존나 힘들게. 진짜. 화이자? 그러니까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진짜 웃겼다니까. 50대는 딱 시작하는 날 그 당신도 아는 그 사람 케이머 씨 둘이서 이제 막 채팅하면서 자 준비하고 이게 뭐 선착순도 아니고 막 광클 따다다다 계속 눌렀더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이 전용선도 막 깔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빨리 인터넷을 하는 IT 씨는 여기 있지만 거기는 얼리 어댑터. 근데 이제 뭐 그래갖고 저기 11,000번째인가? 나 딱 보니까 2만 몇 명 번째더라고. 그래갖고 아 졌다.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도 대리를 해주고, 네가 와이프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리를 해주고 신청했어. 뭐 그랬더니 왠지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고. 하여튼 이 백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주 심플한 게 보도가 나왔지만 중증 전환도와 치사율, 사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마스크 다 벗고 해외에서는 좀 난리죠. 거기에 이제 전파 이벤트, 도쿄올림픽 열립니다. 끝장입니다. 어쩌겠어,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계속 숫자는 올라오고 심리적인 영향은 주겠지만 돈이라는 리얼머니들이 계속 나서가지고 방어를 하고 또 재료를 만들고, 재료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연방준비제도는 굉장히 탄탄한 방어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부족하면 또 재료를 만들 겁니다. 그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얘기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맞나? 중국 갔죠.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서열 싸움을 했단 말이야. 여기에서 몇 등이 왔는데 그럼 거기에 준하는 몇 등이 나와야 되고 몇 위가 서열리를 이렇게 쓰면 그거 가지고 처음에 누가 나오니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왕이 부장이 나왔어요. 넘버 2가 나왔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쪽에 선물 많다는 얘기지. 미국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넘버 2가 나가서 그래 뭐 가져왔냐? 그래 쭉 까보겠지. 근데 뭐 그런 재료도 시장을 방어하는 재료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매크로는 맨날 분석하고 뭐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개나 소나 다 10년물 국채금리 얘기하잖아. 한번 얘기하면은 다 얘기합니다. 그 10년물 국채금리의 로직이나 수급이나 뭐 이런 거 잘 몰라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또 떠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맨날 얘기해서 좀 민망한 상황이 됐긴 했지만 안 민망해요. 안 민망해? 한미반도체 자랑 안 해? 엄청 올랐는데? 하고 자랑해봐야 뭐 의미가 있나. 반성의 시간을 갖는가요 오늘? 아니야. 자, 한민반도체는 뭐 대충 그래도 잘 먼저 짚어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는 추측을 했고 구체적인 숫자는 우린 모르지만 우리 예상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았던데. 네. 포인트는 결국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인데 그게 4분기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이슈고 일본을 잘 이겨냈다는 거. 일본 걱정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 또 이게 좀 환태평양 불의 고리 파나마 밑에 쪽에 지금 지진 7도 경도 지진 7이 났거든. 아무도 관심 없지. 파나마에 지진 나는 거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겠지만 불의 고리니까 이렇게 순환할 것 같아서 일본은 또 지진이 다 가지 않을까. 근데도 지금 전력 문제. 일본도 무지하게 덥거든. 우리나라도 덥지만 여름엔 더워요. 폭염이라고 하지만 다 덥지. 근데 일본은 지금 올림픽을 여는데도 덥잖아. 그래서 전력을 많이 써야 되거든. 근데 셧다운 될까봐 원전을 켰어 다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또 이렇게 가는데 며칠 날 나올지 난 모르지만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 애들이. 애들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일본 국민은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것도 못 가서 그렇지. 아니 좋아. 정치인이 좀 그래요. 일본식 정식 좋아하잖아요. 제가 에너지 문제가 다음 주엔 또 이렇게 순환하니까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전기차 또 뭐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어컨 더워서 트는 거 반도체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 다 공통점은 뭐야 전기 없으면 땡 한전? 석시대로 갑니다. 한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먼저 사람들이 배전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슈 받았지만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는 대권 주자들이 정해지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정책.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이제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게 사실은 그 지앤원 에너지의 지열, 수열, 땅 밑으로 한 200m 천공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온도를 열 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냉난방을 하는 그거 필요합니다. GNC 에너지가 있고 GN1 에너지가 있는데 GNC 에너지는 비상용 발전기 국내 1위, GN1 에너지는 수열 지열. 근데 GN1 에너지는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돼. 뭐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회사 규모는 아직 그렇게 파워풀하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가 뭐 제2롯데월드, 뭐 네이버 뭐 청사, 그다음 뭐 노숙청사, 뭐 서울시 이청사, 뭐 공항 이런 걸 했던 포트폴리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증은 된 회사. 뭐 그래서 GN1 에너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무겁고 그런 거 있고. 이영수 대표랑 같이 오늘 점검해야 되는 회사가 하나 있지. 네. 하나기술. 하나기술. 목요일날 주가가 조금 무거워요. 반등 다 하는데 얘만 좀 못 가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재료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뭐 매체에서 매체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더종. 이 하나기술의 오태봉 대표하고 공동 창업주인 맹승주 부사장. 맹승주 부사장이 퇴임을 했네. 그래서 퇴임하면서 지분을 지금 팔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제하의 기사는 부사장 이탈, 하나기술 대규모 엑시트 불러올까? 이렇게 퀘션을 적어놨어. 이 기사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밀렸는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꼼꼼히 읽어봤는데 결론은 그거잖아. 회사의 본질이 나쁜 거냐. 본질이 나빠가지고 부사장이 난 이유에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주식분을 팔아. 이러면 러프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악지지. 와장창이죠. 와장창이지. 근데 일단 오태봉 대표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사기 때문에 둘이 친구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하다가 너 아이템으로 가. 나는 같이 갈게. 내가 이영수 39금 하면 안 돼? 그렇지. 넌 이영수의 93증권 방송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둘의 인간적인 관계로 헤어졌다. 아름다운 이별은 사실 없잖아. 뭐 연인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건 개불하거든. 이별은 그냥 이별일 뿐이야. 안녕이거든. 그럼 자기 집은 팔아야 되고 자기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집은 팔아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는 미리 얘기는 알고 있었어. 나는 들었거든. 나가면 나가는 거지. 근데 뭐 인적 사항까지 내가. 근데 지분을 뭐 던진다라고 여기도 표현해 놔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단기 차입금 100억을 땡겨왔잖아. 왜 땡겨왔을까? 고민해 보면은 재료 사려고 땡겨온 것 같아. 재료. 유상증자나 CB 발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기 차입을 땡겨왔거든. 재료의 역설, 그 재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재료의 역설은 악재라고 해서 부담스럽게 이렇게 나오면 회사는 반박적으로는 호재를 좀 준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 자기네들이 있는데 좀 빨리 당겨서 낼 수도 있어. 그렇죠. 그 하나기술은 지금 수주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봤던 거는 열면치, UTG. 네, 그렇죠. 네. 뭐 기술이 변한 것도 아니고 회사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데 걸림돌이 하나 생겨서 주가가 조금 밀린다? 나는 오히려 역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틀린 그동안 이제 턴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SK 이노베이션한테 291억 정도 규모로 조립 공정의 턴키 주문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거냐라고 이제 의문을 많이 표했는데 요게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게 턴키로 큰 규모가 나올 거고 얘네 LG화, SK이노베이션, 다 삼성 하죠. SDI 네. 다 한단 말이야. BYD도 하죠. 그치. 네, BYD도 하고 하지. 중국도 하지. 그 고객사가 되게 많아. 많아요. 네. 한쪽에 편중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거기에 이제 성장 동력을 잡은 게 그 UTG, 초방막 유리, 폴더블 폰의 아주 얇은 유리, 열 면치 이렇게 모서리를 갈아야 갈아내는. 되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라인딩 방식으로 하면은 뭐 크랙이 생기고 더스트가 생기고 유리 알갱이에 오염이 되니까 우리 이영수 대표가 얘기했던 그 핫바 열봉으로 그게 원래 있었어요.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과정에 그 기술이 있었는데 하나 잘 사놔가지고 요번에 UTG 할 때 이걸로 싹 하니까 속도도 빠르고 깨끗하고 수율도 30% 올라가고. 핫바가 원래 있던 기술인데 이 UTG가 워낙 얇으니까 열이 닿으면 울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오징어처럼 이렇게. 맞아. 근데 그걸 안 하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네.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돈이 되고 뭐 대박이 나고는 좀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어디랑 하고 있다는 정도는 내가 들었습니다. 어디? S사? 그렇지, S사. 그리고 그거 있잖아. 이제 JY가 나올 거야. 나오겠죠? 나오나? 모르죠. 나오겠지? 나오겠죠? 네. 나오면은 피바람이 불겠죠? 그러겠죠? 네. 왜? 안 들어간다고 했던 애들은 다 잘리는 거야. 참모진에서 너 같으면 안고 가겠니? 안 그래. 삼성은 옛날부터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에는 이를 아주 명확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나오면은 참모진들 대부분 많이 날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날아가면은 뭐 하겠어. 자기 뒤에 노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뿌려놨던 회사들에 지금 뭘 막 박거나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니?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하나기술도 그 중에 하나로 S무선 쪽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잘린 사람들이 받아나 봐야 뭐 힘이 도움이 될까? 정관예우가 있죠. 정관예우도 있고 챙겨놓고 먹을거리는 뗄거리는 실무자 쪽에는 힘이 있잖아. 탑이 무슨 몇백억짜리 이런 거는 신경을 다 못 써요. 삼성이 얼마나 큰데. 비하인드적인 거지만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겠나 싶어. 네. 구매만 삼성이 얼마나 하겠어요. 연간 수백조 할 건데 그거에 뭐 몇백억짜리 어떻게 다 뜯어봐. 하여튼 뭐 네, 그런 겁니다. 우리 그냥 추론이고 네. 팩트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 되길 바라고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가 주 요인이고 회사가 운용상의 어떤 큰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은 조금 달리 꺾어야 되지만 아직 꺾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또 잘 나갈 만한 거는 이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은데 이제 메타버스를 지금 따라붙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지. 그렇죠. 시가총액이 네. 아니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9,1조 됐나? 자꾸 그 회사 실명을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뭐 뭐라 그래? 제이모 회사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냥 큰 발자국 이렇게 얘기해? 지모 회사, 지모 회사. G모 회사? 그 사람들은 그 밸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뭐 잘 되겠지만 그렇죠. 너무 빠른 속도로 일단 올라가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 펀드도 설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소형 기획 그 제작사들 보는 게 좀 메리트가 있을 그 것 같아요. 넥스트가 이제 상장을 한단 말이지. 27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7일 날 넥스트가 들어오면 그때가 한번 단기 끝물이 아닐까. 메타버스 관련 메타버스의 아주 대표적이다라고 다들 언급을 하는데 나도 구체적인 사업은 못 뜯어봤는데 뭐 6,000대 1이 넘는 일반 공모 청약 있죠. 정확히 6,762대 1이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OTT 수혜도 있고 메타버스 쪽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인발부가 돼 있는 이제 뭐 덱스터와 같은 회사 오늘 뭐 김욱 대표님 인터뷰 하셨지만 네, 뭐 삼화 네트워크스 뭐 그리고 뉴 IHQ 뭐 이런 회사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요 여의도 IB 업계에서 이제 뉴의 자회사 스튜디오 NU라는 회사가 1,500억 밸류로 200억 이제 시비 발행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다 그게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쪽으로는 이제 그 가상 스튜디오, 버추얼 스튜디오 쪽으로도 향후에 모멘텀이 있어요. 메타버스 콘텐츠, 전용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뭔가 이제 지금처럼 그냥 아주 조잡한 그래픽으로 해도 되지만 점점 더 실감형 콘텐츠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를 많이 필요로 할 거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들 뭐 덱스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CJ ENM도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부지는 다 확보해 놨다 그러고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가지고 있죠. 그쪽에서 뭐 공연하고 있고. 이 버추얼 스튜디오가 뭐 개념이 우리 보통 CG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입히려면은 뒷면에다가 이제 크로마라고 하는 그렇죠. 단색 대부분 녹색, 푸른색 계통의 그 베이지를 놓고 막 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뒤에 또 입히고 그렇게 하는데 버추얼 스튜디오는 뒤에 이미 영상이 있고 그렇죠. LED로 그냥 마이크로 LED 같은 걸로 그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 무빙이 오면서 영상이 따라서 이렇게 빙 돌아요. 그러니까 따로 저기 뭐야 설비를 막 하는 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야 뭐라 그래? 튜닝 아니 특수 효과. 아니 그 제작하는 거 환경 소품 말고 이거 뭐라 그래? 세트가 이제 많이 필요 없는 거지. 버추얼 스튜디오는 세트가 좀 최소한으로 되니까 세트 지으려면은 또 넓은 땅에다가 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시간 비용, 뭐 그쵸. 인력 비용, 세트 비용. 근데 세트도 잘못 지어놓으면 또 질감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는 이 뒤에 마이크로 LED 형태죠. LED가 이제 쫙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덱스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될 거고 거기서 이제 드라마, 영화 촬영할 거거든요. 네. 뭐 오늘 인터뷰에서도 김욱 대표님이 거기서 덤문이라는 한다고 제가 봤는데 그래요? 형이 물었죠. 네? 덤문이라고 거기서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작을 한다 그러니까 아, 네, 이제 김용화 감독 작품이라고 오케이. 그러죠. 네. 오케이. 이제는 왜냐면 그 야외 로케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그렇지. 다 이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스태프들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뭔가 작업하기가 그다음에 주 52시간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있고. 빈센조 같은 경우도 다 그거 이탈리아 그런 거 다 그냥 특수 효과로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진짜 찐 메타버스 수혜주들을 골라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덱스터 더 가겠네요. 네, 당연히 더 가야지. 덱스터는 지금 뭐 이제 뭐 오늘 목요일까지 올라가지고 약간 투자 주의 좀 빠르게 올라온 것도 아닌데 이래봐야 시가총액이 3천억이야. 뭐 자이언트 스텝이 1조 원 가까이 되고 뮤직 스튜디오가 6천억대 그렇죠. 그리고 또 알체라도 6천억 원. 5천억이죠. 근데 덱스터가 3천억이야. 물론 절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싸다. 그렇죠. 같이 올라야 될 때 못 올랐던 거죠. 이 회사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주 관련들이 굉장히 또 핫했는데 일단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유럽이 그 핏포 50/50 그죠? 이제 50/50? 네, 2030년까지 온실 저감 수준을 기존에 45%였는데 55%까지 높이겠다. 그 90년대 기준 대비해서 이게 이제 갑자기 환경 기준이 더 타이트해졌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차량 반도체가 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조회사들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전기차 중심으로 이걸 하고 아무래도 덜 팔리는 화석 연료차를 좀 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이 생각보다 수급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전지주를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저는 여기서 전장 부품 업체들을 좀 보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거기서 따라 붙는 것보다는 전장 부품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EGMP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인발부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많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한국 단자 싸다. 실적 대비 싸다 했고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유튜브 뭐 유튜브 회사 채널을 하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제 IR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차 분야 사업 재편 승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MC넥스하고 한송네오텍 두 회사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승인을 받으면요. 기업 활력 촉진법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 간소화 같은 이제 정부 지원 편의를 받게 돼요. 이 승인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지금 MC넥스가 자동차용 카메라를 하는데 기존에는 그냥 단순 뷰잉 쪽이 많잖아요. 후방 카메라 뭐 어라운드 뷰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센싱인데 이제 앞으로 그런 센싱으로 가려면 이런 정보 인허가 사항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받게 법리적으로? 되면 그렇죠. 법리적으로 이제 뭐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 받게 되면 좀 회사에 유리하게 좀 승인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이제 회사가 이제는 앞으로 자율주행차 쪽 카메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최근에 뭐 이스라엘 코어 포토닉스하고 거기는 이제 폴디드 좀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온 회사인데 지금 그 회사하고 그 에이다스 카메라 공동 개발 중이거든요. 거기 이제 전방 프리즘 방식 듀얼 센싱 이런 거로 이제 하고 있고 테슬라가 뭐 이제 레이더 라이더 안 쓰고 카메라로만 온리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MC넥스한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 MC넥스는 세계 카메라를 더 강화시키는 그렇죠. 건데. 탑5 안에 드는 회사고 회사가 그리고 IP가 많아요. 생각보다. 자동차 관련 IP들 돈 못 벌 때도 엄청 매년 100억씩 R&D. 연구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비라이하고 테슬라, 도요타 이런 회사들하고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때문에 빠졌던 주가가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 충분히 볼만하다. 그래서 저는 한국 단자 그리고 MC넥스 그리고 해성 DS 해성 DS. 해성 DS 요 세 회사는 좀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폭스바겐이 그 자기들 전기차 플랫폼 있잖아요. MEB라는 게 있거든요. MEB는 기존의 범용 자동차 쪽으로 놔두고 프리미엄 플랫폼을 또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는데 또 프리미엄 플랫폼을 제네시스에 맞게 하나 또 애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이 여기 굉장히 인발부가 돼 있다. 특히나 MC넥스 같은 경우는 eGMP 쪽으로 5년 계약으로 1조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기차의 단점은 슈퍼카라는 게 없죠. 그게 이제 고급 브랜드. 약간 이제 옛날에는 사실 로고 자체도 좀 촌스럽고 막 그러다가 이제 CI 작업을 다 해가지고 조금 변모를 했지만 아직도 조금 국산차의 저가 이런 북미나 유럽에서는 사실 저가 차의 어떤 비아냥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자체를 제네시스를 맞아요. 뽑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이제 슈퍼카, 슈퍼 사이클, 슈퍼 EV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쪽도 하고 충분히 싶겠지. 가능하죠. 예, 제로백이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내년에 저는 약간 블러핑 같긴 한데 내년에 OTA를 넣겠다고 했어요. OTA라는 게 이제 오버 디 에어라고 그렇지. 해서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 이 휴대폰처럼 우리가 자는 동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지금 자동차에 ECU라고 하잖아요. 전자 제어 장치가 한 70개에서 100개가 들어가는데 테슬라는 딱 3개로 컨트롤하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 OTA를 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대요. 그러면 요 또 한국 단자가 요 커넥트를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하고 또 직결되잖아요. 요런 부분들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밀리지 않을까. 내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현대차는 지금 노조 파업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했잖아 그 임금 협상. 이게 노조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금속 노조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뚜렷했거든. 근데 지금 사무직 노조가 따로 생겼어요. 이게 왜냐면 기존의 생산직 노조하고 사무직 노조가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생산직 노조는 정년 연장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60세인가 그렇거든요. 정년 연장을 바라고 있고 이게 왜냐면 이분들이 옛날에 공장이 막 울산에 공장이 생기면 한꺼번에 채용이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한꺼번에 채용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노조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년을 연장해 달라라는 거고 사실 사무직 노조는 되게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연봉 인상이 생선 직장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연봉 인상 쪽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조율해서 협상을 해야 돼요.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부분 파업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면 파업 가면 이건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긴 한데 일단은 파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생산에 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또 이게 또 되면 뭐 좀 안 좋겠죠.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 안 좋은데 그런데 이게 의외로 또 노조가 파업했을 때 주가가 빠졌냐 보니까 안 빠졌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반대로 올라요. 나중에 한꺼번에 또 단기간에 몰아서 뭐 야근해가지고 메이크업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또 뭐 단기적으로 뭐 이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근데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뭐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대충 이렇게 파업을 해도 오히려 주가는 올랐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상한가는 뭐야? 다음 주 상한가? 덱스터? 종목별로 막 조금 부지런을 떨면은 기회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모다 말았지만 이게 뭐 신규 상장하고 주가 이제 허니문이라고 해서 보통 따상 막 올라가는 게 요즘 거의 없잖아. 바로 막 물량 다 터져갖고 쭉 밀린단 말이야. 공모가가 높다라는 논란도 있고 참여 시장이 많다 보니까 우 밀려. 그러고서 이제 보호에서 또 해제되면 또 우 밀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고 주가가 거의 한 6개월씩 1년씩 바닥으로 막 벽박히다가 한 번씩 튀는 회사들이 있어. 최근에 보면은 어떤 주가가 움직이면은 뒤에 이제 모멘텀의 재료들이 붙지. 그게 이제 뭐 핑거 이런 것도 우리 손가락 회사 한번 했었는데 핑거도 메타버스로 갑자기 묶이질 않나? 그리고 또 뭐 라이프 시멘틱스 이것도 우리 이제 출연했던 신혁수 인사가 했지만 그런 것도 원격 의료, 원격 진료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그러면 의협하고 또 충돌나기 때문에 진료는 아직 아니고 의료.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하지. 하여튼 근데 막 박박 기고 있는 회사들을 계속 지금 좀 보고 있어. 예를 들면 내가 타이틀이었지만 회사 망했나요야. 주가 보면 회사 망했나요. 뭐 네오 이민텍 이게 시가총액은 좀 비싸지 1조 원인데 고형암 치료제, 뭐 뇌종양, 위암, 뭐 췌장암, 교모세포종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네오 이민텍도 주가는 막 박박 내려가 있고 바이오다인 이런 데도 체외 진단 키트인데 주가 또 다시 또 막 기고 있고 해성 TPC 이게 TPC라는 것 때문에 좀 지분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해성 TPC 여기 시가총액 840억이야. 그 내용 보면은 내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엘리베이터 그 감속기, 번상기, 기어 박스 이런 거 승강기용,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거기 이제 풍력 발전기용 모터, 그다음에 로봇용 감속기. 로봇은 이제 산업용 로봇이면 관절. 그 다관절 로봇은 뭐 고형 같은 거, 그렇죠. 마이크로 다관절, 의료용. 의료용 로봇은 고형 맞죠? 네.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은 또 뭐 있어? 그 제우스. 제우스. 네. 하여튼 이런 회사들을 찾아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언젠가 오를까? 최근에 그 고형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럼 말씀 잘하셨는데 네. 일단 뭐 그 의료 로봇은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그 이제 원격 의료 이런 거 가능해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한데 최근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고영이? 네, 잘 나왔는데 자동차 전장 쪽을 많이 하니까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서버형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서버형이 왜 나왔냐? 왜냐면 고영은 그동안 반도체 쪽 검사 장비는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인텔이 처음에 인텍 플러스하고 고영한테 왔는데 이거를 인텍 플러스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지. 근데 최근에 요 2분기 매출을 고객사별로 발라줬는데요. 인텔이 단일 고객으로 최다 올랐어요. 그 말인즉슨 인텔로 장비 납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거는 이제 인텔 반도체 라인에 고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방증이 된 거죠. 네. 단독이야? 단독은 아니고 이게 IR을 했는데 요거를 캐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사람들 다 고영이 인텔이랑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건데 인텔이랑은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오케이. 예전에 이제 그 인텔의 샘플 장비 2대 납품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5, 6년 전이었고 그 뒤로 스탑됐고 인텔 플러스가 기본 들어갔어요. 근데 인텔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인텔 본사의 샘플 라인이 있잖아요. 요게 빌트인이 되면 삼성은 각 사이트마다 따로 인증받아야 되죠. 무슨 저기 시안 따로 무슨 평택 따로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인텔은 본사에 딱 받으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라인이 똑같이 가요. 전 세계 뭐 싱가포르까지 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한 것 같고 당분간 요게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시총이 1조 7천억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재료가 될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의료 로봇하고 인텔 반도체 쪽이 뭔가 붙었다.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야,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2조 찍었구나. 2조 찍었죠. 오늘 장중에. 네, 찍었습니다. 좋겠다. 일주일 만에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뭘로 이죠? 우리 2조 가고 좀 쉬다가 3조 갈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빠르다. 이제 비싸다 그래야 그러니까 돼? 이게 뭐 얘기하면 시장에 돈이 노리는 많다는 거예요. 예. 많아. 예. 돈이 많아. 이런 개념은 하여튼 다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네 주머니에는 없지만 다 많아요. 그래, 뭐 오늘은 그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좀 늘어지는데 뭐 늘어질 때는 늘어지는 거고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 텐션이 있을 땐 텐션이 있는 거고 뭐 이영수 대표도 계속 특종 뭐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특종 단독 이런 거 집어와. 아이템에 가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자꾸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네. 업체들하고. 그래서 알면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 게 너무 많아졌어. 그냥 별로 안 친할 때 그냥 막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죠? 그치. 이제 막 이제 눈에 막 아른거리는 거야 이야기하려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39금 시청하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또 쥐어 짜오도록 또 업계 분들 또 많이 봐요 39금을. 그래서 막 그것도 이런 많이 푸샵 보는 맞고 거야. 이렇게 막 피드백이 오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 이제. 막아놔 이제. 한번 봐. 그래도 우리 텔레그램 가치투자 클럽 거기에 이제 내용들 텍스트는 거기에 다 많이 있으니까 가치투자 클럽하고 스톡헌터.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다음에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 자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